자,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제가 늘 이름을 그냥 무작정 해보기 이렇게 붙이는데요. 뭐 이런저런 자세한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처음 프로그램을 열어서 마지막에 동영상을 추출하는 것까지 한번 쭉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빈치 리졸브를 이제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구글에다가 다빈치 리졸브 이렇게 검색하시면 여기 뜹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뭔가 멋진 화면이 생기고요. 그다음 뭐 설명이 쭉 있고,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하기 하고 온라인 구매하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료 버전이 있고 유료 버전이 있고요. 유료 버전의 이름은 이제 스튜디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가격이 536,800원 나와 있네요. 지금 제 강의는 모두 다 이제 무료 버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무료 버전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쓰시고 나서 이제 필요하시면 유료 버전 이제 받으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무료 다운하기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이쪽에 이제 무료, 이쪽에 유료 이렇게 떠 있고 여러분들 쓰시는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 따라서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는 것까지는 그냥 뭐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설명드리긴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다운 받아서 설치 다 하셨으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열어야겠죠. 제가 강의하면서 쓰는 동영상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똑같이 해보실 수 있게 URL을 더보기란에다가 해놨으니까 글이 들어가셔서 동영상들을 다운받아서 같이 쫓아오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 동영상들은 뭐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저기 주워 모은 동영상들이니까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볼게요. 프로그램을 여시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이렇게 뜰 텐데 여러분들은 이게 다 없으시겠죠. 지금 어차피 만들어 놓으신 게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뉴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하는 거고 만들어 놓은 게 없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면 이제 뉴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 프로젝트라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프로젝트라는 건 영상 편집을 일종의 뭐 요리 만드는 과정과 비교를 하자면 부엌인 셈이죠. 부엌. 우리가 이제 왜 요즘은 공유 부엌 이래서 부엌 빌려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부엌을 하나 빌린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조리도구,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겠죠. 통째로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뉴 프로젝트 여시면요 이제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요. 그냥 보통 이렇게 언타이틀드 프로젝트 이렇게 뜨는데 이걸 그냥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프로젝트 이름이 이제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이름을 잘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버릇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냥 이 이름을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내가 뭘 편집한 건지 기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든지 앞으로 우리가 이름 정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생길 텐데 이름을 미래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지어 놓으시는 걸 정말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 버릇을 들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기본 강의 저는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알아서 편하신 대로 나중에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이름을 정하시고요. 테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열립니다. 여기 있는 창들이 도대체 뭐냐라는 건 뭐 지금 다 설명드리면 또 이것도 한참 길어질 테니까 이거 다 생략하고요.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제 이렇게 창이 열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요리할 재료를 먼저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No Clips in Media Poo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미디어 풀이라는 건 일종의 냉장고, 부엌에 있는 냉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냉장고에다가 요리할 재료를 집어넣는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dd Clips from Media Storage to Get Started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냉장고에 요리할 거 집어넣으란 얘기죠. 자, 집어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파일 가시면요 쭉 내려가면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걸 전부 임포트라고 하더라고요. 수입한다는 건데 임포트를 보시면 빈이 있고 미디어가 있고요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빈은 요리 재료가 들어있는 봉투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을 봤을 때 뭐 이를테면 장바구니에 하나는 뭐 고기, 하나는 생선, 하나는 야채 뭐 이렇게 담을 수 있잖아요. 그 봉투째 가지고 오는 거고요. 미디어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봉투째 가져오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기는 하는데 미디어를 불러와도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미디어로 한번 해볼게요. 미디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컴퓨터 창이 열립니다. 컴퓨터 창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 재료를 선택하시고요. 저는 일단 비디오에 가시면 다운타운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Shift 누르고 잡는 건 뭐 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픈을 누르면 여기 이제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이 창에 대한 설명은 지금 드리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무조건 체인지를 누르세요. 체인지를 누르시면 이렇게 요리 재료들이 냉장고에 들어오게 됩니다. 요리 재료가 냉장고에 들어왔으니 이제 뭘 할까요? 예, 그렇죠. 요리 재료들을 이제 조리대로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이 조리대는 요 밑에 있는 요 칸을 말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 시간줄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마 한글 버전에도 그냥 타임라인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물건들을 잘 조리를 해서 이제 하나의 음식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빈치 리졸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보입니다. 이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은 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로 나눠 놓고 그 일에 적당한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뭉쳐져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리미어 프로 같으면 흔히 말하면 컷 작업을 하는데 적당한 프로그램이고, 거기다가 아주 특별한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라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조절하기 위해서는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씁니다. 그런데 이 다빈치 리졸브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뭉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건 미디어 풀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지금 컷 페이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에디트 페이지라는 건데, 여기 있는 건 퓨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특별한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색 조절을 하기 위한 전문 프로그램이고, 여기는 페어라이트라고 해서 오디오를 만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맨 마지막에 딜리버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영상을 뽑아내는 기능들을 합쳐놓은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편집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두 개는 생략을 하고 세 번째 있는 거 에디트라는 걸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창이 바뀌죠. 뭐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가 불러온 요리 재료들이 여기 지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타임라인이 여기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여기 냉장고에 있는 요리 재료들을 하나씩 타임라인, 다시 말하면 조리대로 가지고 오는 일이고요. 영상 편집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순서와 길이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영상들의 순서와 길이를 정해서 그 안에 무언가 이야기를 담는 걸 우리는 영상 편집이라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이펙트를 놓고 여러 가지 하는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부차적인 일이고 가장 기본적인 건 영상의 순서와 길이를 정하는 작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쓸 영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 여기 지금 영상 파일에 이름만 써 있기 때문에 이제 뭐가 무슨 영상인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썸네일 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입니다. 이제 훨씬 더 영상을 고르기가 쉽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그 영상에 가져다 대면 이쪽 창에, 큰 창에 이렇게 영상이 보입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조리대, 다시 말하면 이제 타임라인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다빈치 리졸브뿐만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권장해드리는 방법은 이쪽에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쓸 재료를 그냥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는 메트로폴이라는 영상을 먼저 쓰려고 합니다. 이제 클릭을 하고 멱살을 잡고 그냥 끌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절로 타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입니다. 제가 끌고 내려왔더니 여기 이제 냉장고에 타임라인이라는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조리대에도 냉장고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 이제 이름이 타임라인 1 이렇게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놔둬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가 편집을 하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클릭을 하시고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컷 편집, 아이고 영어로 돼 있네요. 컷 편집.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번호를 하나 매겨두죠. 컷 편집 1 이렇게 해놓으시면 이제부터는 이 조리대 타임라인의 이름이 컷 편집 1번으로 바뀝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편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순서와 길이를 정하는 거라고 했죠. 자, 순서를 정합니다. 첫 번째 이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하루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영상을 불러와야 되겠죠. 다음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조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을 한다.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영상으로 이제 얘를 불러올 텐데,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이 뒤에다가 우리가 다음번 영상을 집어넣을 텐데 이제 끝자리가 안 보이죠. 그래서 편집을 하시다가 이 타임라인이 어떻게 보이느냐를 계속해서 만지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그것도 뭐 다 설명을 드리자면 기니까 편한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돋보기하고 작아 보이죠? 맨 왼쪽에 있는 거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풀 익스텐드 줌이라고 나와요. 얘를 누르시면 지금 타임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영상들을 다 보여줍니다. 몇 개가 들어와 있든. 그리고 최대한 길게 보여줍니다. 이제 이 방법이 일단 편집을 하시는데 제일 편한 방법이고요.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영상을 끌고 내려옵니다. 어디로 내려오느냐, 맨 뒤에 이제 붙이는 거죠. 붙었고요. 여전히 모든 영상이 다 보이면서 최대한 길게. 자, 세 번째 영상은 여기 스트리트 워킹이라는 영상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잡고요. 끌고 옵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침이 됐고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한다. 뭐 이 정도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출근을 했으니까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럼 여기 이제 오피스라는 게 있습니다. 끌고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4개만 해볼게요. 뭐 다 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일단 순서를 정했고요. 순서를 정했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길이를 조절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자면 여기 있는 이 빨간 줄, 얘를 이제 옮겨야 하는데, 지금 보시는 대로 빨간 줄이 있는 부분의 영상을 이쪽 위에 화면에 보여주는 거고요. 이 빨간 줄을 우리는 플레이 헤드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 걸 봤는데 정확한 명칭은 플레이 헤드입니다. 이 플레이 헤드를 맨 앞으로, 타임라인을 맨 앞으로 가지고 가려면 물론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매번 마우스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주로 키보드를 자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맨 앞으로 가져가려면 키보드에 있는 홈 버튼을 누르시면 맨 앞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건데요. 플레이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가 됩니다. 자, 가고 있죠? 영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언뜻 봐도 이게 너무 길죠. 그러면 이제 이 길이를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길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첫 시간에 간단히 해보는 거니까 제일 좋은 방법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시 홈으로 가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쭉 플레이를 하다가 뭐 이 정도까지만 쓰면 되겠다 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자리부터 맨 뒤까지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이럴 때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시고요. 키보드를 보시면 엔터키 바로 왼쪽에 대괄호가 2개 있습니다. 그 대괄호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대괄호를 누르십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어떻게 됐나요? 이 플레이 헤드가 있는 자리부터 나머지 클립들을 싹 지워서 없애줍니다. 오케이. 자, 다시 플레이 하고요. 그러고 요번에는 자, 이 정도부터는 안 써야겠다. 맨 앞부분은 없애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시면 컨트롤 누르고 시프트 누르고 이번에는 대괄호의 왼쪽을 누르시면 왼쪽 부분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없어집니다. 자, 플레이를 다시 하고요. 뭐 이 정도까지만 써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없애는 거죠. 어떻게 없앨까요? 컨트롤 시프트 다시 대괄호의 오른쪽 이렇게 편집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생산적인 편집이 됩니다. 마저 한번 해볼게요. 쭉 가다가 오케이. 자, 이 정도부터 쓸게요. 컨트롤 시프트 왼쪽 대괄호 다시 가다가 자, 여기까지만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대괄호 다시 플레이. 여기부터 쓰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왼쪽 가다가 세우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가장 빠른 편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순서를 정했고 이제 길이를 정했습니다. 이제 물론 뭐 클립 4개로 만드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 뭐 일일이 다 편집을 지금 해보여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치고요. 자, 이제 1차적으로 순서와 길이를 정했습니다. 자, 이 다음엔 뭘 할까요? 네, 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 했다고 정확하게 우리가 다 된 건 아니겠죠. 다시 한번 봅니다. 홈 누르고 플레이 합니다. 오케이.
여기 좀 길어 보여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쓸게요. 컨트롤 시프트 땡. 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너무 짧게 된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너무 짧다. 줄이는 건 지금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는 게 제일 간편하고요. 여기를 좀 늘려야 할 텐데, 자, 늘리는 방법은 가져다 대면요, 중간 경계선에다가 마우스가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마우스 모양이 달라집니다. 일단 마우스 모양을 이 모양으로 만드세요. 만드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고 왼쪽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늘어나죠. 지금 보시면 늘어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영상이 짧아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 뒤에 있는 영상을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모양이 생기고요. 모양이 그렇게 생겼죠. 이쪽으로 늘리는 것처럼 클릭하고 밀면 이 영상이 늘어는 나는데 이쪽에 있는 영상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각 영상들의 길이는 유지한 채로 이 영상을 늘리는 건데, 지금 이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리플 에디트라는 건데요. 마우스를 쭉 가지고 가시면 위쪽 부분에 여기 화살표 지금 선택된 도구고요. 그 옆에 보시면 트림 에디트 모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트림 에디트 모드, 얘를 누르시고요. 자, 이제 똑같이 해봅니다. 아까 했던 대로 얘를 늘리는 겁니다. 다시 마우스를 가지고 가면 아까랑 똑같은 모양이 생겼죠. 자, 이제 왼쪽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죠. 이쪽에 있는 영상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이 영상만 늘어납니다. 트림 에디트 모드일 때 해당하는 경우고요. 이쪽에 다시 오시면 셀렉션 모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늘리면 늘어는 나지만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영상이 줄어든다. 컨트롤 Z 하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영상을 늘릴 때는 이 트림 에디트 모드를 이용하셔야 된다. 셀렉션 모드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편집을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만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 다음에는 뭘 할까요? 다시 봅니다. 다시 보고 또 이상한 지점을 고칩니다. 이상한 지점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점이 아마 계속 나타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자꾸 반복하는 것이 여러분 편집 실력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과정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정열을 쏟아 부으세요. 이것만 잘 되면 나머지는 별게 없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지점은 화면에 이펙트를 준다든가 트랜지션을 준다든가 자막을 넣는다든가 음악을 깐다든가 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시는 걸 봅니다. 거기에 너무 몰두를 하시다 보면 정작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스토리텔링,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세요. 적어도 전체 편집 시간의 60, 많게는 70%, 80%까지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영상을 만들어내는 지름길입니다. 제 말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길이는 뭐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데, 때로는 보면 이제 이렇게 갖다 놨는데 순서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순서를 바꾸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이쪽에 셀렉션 모드로 와서요. 자, 이 영상을 맨 앞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면 뭐 직관적으로는 얘를 잡고요, 끌고 가면 됩니다. 근데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를 비워놓고 다른 애들 거를 잡아먹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죠? 클립의 앞뒤 부분을 잘라낼 때 썼던 키가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대괄호를 누르는 거였잖아요. 자, 요번에도 비슷합니다. 컨트롤과 시프트를 동시에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클립을 옮기면 구멍도 안 생기고 잘라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중간에 그냥 끼고 들어가요. 그러면 얘를 끌고 쭉 맨 앞으로 끌고 가면,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죠? 맨 앞에 있고, 그리고 이 클립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옮기는 건 이제 마우스를 끌고 가야 되니까, 예를 들면 아까처럼 이렇게 끌고 가다가 어떻게 잘 못 놓고 이게 중간에 놔버리면 클립이 이제 둘로 잘리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선택을 하고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맨 아랫줄에 보시면 마침표하고 쉼표가 있죠. 마침표, 쉼표. 그리고 그게 이제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는 꺽쇠가 되는데,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마침표 누릅니다. 오른쪽 방향이니까 오른쪽으로 옮겨가고요. 쉼표 누릅니다. 그러면 왼쪽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제가 지금 아까 하다 보니까 이 클립을 잘라놓은 채로 그냥 내버려 두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냥 원래 쭉 이어지는 영상을 실수로 이렇게 중간을 툭 잘라냈다. 물론 그대로 내버려 두고 편집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클립을 연결을 시켜주는 게 좋겠죠. 이 두 클립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가셔서 조인 클립스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지금 실수로 멀쩡한 클립을 잘라냈다.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자,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내가 컷 편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되면 이제부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는 이제 흔히 말하는 이펙트를 주는 단계인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펙트를 주시려면 이쪽 올라가시면요. 자, 왼쪽에 여기 지금 제가 선택되어 있는 게 이제 이게 미디어 풀이라는 건데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펙트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펙트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펙트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뭐 이것도 지금 다 설명드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보시면 툴박스에 이펙트가 있고요. 그리고 오픈 FX의 필터스의 리졸브 FX라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리졸브죠. 리졸브 FX를 가시면 이제 수많은 정말 많은 이펙트들이 들어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중에 몇몇 이펙트들은 몇몇이 아니라 좀 많은 이펙트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무료 버전에서는 쓸 수 없는 이펙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려내느냐? 지금 제가 이펙트 박스 블러라는 이펙트에 마우스를 가져다 댔더니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면 이 이펙트가 먹은 상태의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꼭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은 이거 중요합니다. 마우스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더니 어떤 영상을 보여줍니까? 제 플레이 헤드는 여기 있는데 지금 이 도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펙트를 가서 움직이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영상을 보여줘요. 이 영상이 어디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빨간 박스가 선택된 이 영상. 내가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펙트를 주면 이 이펙트는 어디에 먹는다? 이 화면에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선택된 화면에 먹는다. 이거 헷갈려서 실수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선택을 어디 했느냐? 여기는 이제 블러라는 거고요. 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렌즈 블러에 왔더니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는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모자이크 블러 얘는 할 수 있고 레디얼, 줌 블러 다 되네요.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는 건 스튜디오 버전, 다시 말해서 유료 버전에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얘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이펙트를 주려면 여기를 클릭하고 지금 이제 가우시안 블러라는 이펙트를 한번 줘보려고 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직관적으로 멱살 잡고 끌고 내려와서 얘한테 이렇게 집어넣으면 블러가 먹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은 자, 컨트롤 Z 누르고요. 선택을 하고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했고요.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먹습니다. 먹었어요. 이렇게 이펙트가 먹고 나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펙트라는 창이 열리고 그 중에 오픈 FX가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준 이펙트가 여기 보여요. 그리고 이펙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호리존탈 스트렝스, 버티컬 스트렝스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올리면 점점점 많이 뿌얘지고 끝까지 내리면 0이면 뭐 안 준 거나 마찬가지죠. 뭐 이런 식으로 이펙트마다 물론 이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다르겠죠. 이펙트의 성질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펙트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가 이펙트를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 이쪽에 오셔서 여기 휴지통 누르시면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쪽에 와서 이펙트를 주시는 것보다 보통 많이 하시는 일은 이 클립 자체의 속성을 변화시켜서 이펙트를 주는 일이 훨씬 더 많죠. 자, 이 클립 자체의 속성을 변화하려면 이쪽에 오시면 비디오라는 게 있죠. 여기 누르시면 이제 이 비디오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창이요, 비디오, 오디오, 이펙트, 트랜지션 뭐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 큰 창의 이름이 인스펙터입니다. 이 인스펙터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인스펙터 보이시죠? 그래서 내가 이 위에서 선택을 할 때마다 창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걸 다 우리가 살펴볼 여유는 없으니까 다시 인스펙터 누르시고요.
그러면 인스펙터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여기는 비디오 선택하셔서 자, 맨 위에 있는 건 트랜스폼입니다. 보면 이제 줌이라고 되어 있죠. 줌은 숫자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100%라는 얘기입니다. 얘 크기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여기 지금 1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좌우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이 줄었다 커졌다 합니다. 오케이. 자, 하다가 다시 원위치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줌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이거 원위치 표시라는 건 금방 알겠죠. 누르시면 다시 원위치. 그 밑에 있는 건 포지션이요. 이거는 뭐 해보시면 금방 아실 테니까 다시 원위치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돌리는 거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들도 다 한번 설명을 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여기 오셔서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시면 쉽게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랜스폼만 열려 있고 나머지는 지금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안 열리죠. 그거는 이제 이게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숨겨놓은 겁니다. 얘도 숨기려면 더블 클릭 한번 하시면 숨어지고요. 한번 다시 누르면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누르면 보이고 누르면 없어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이렇게 누르면 보이고. 그래서 한번 여기 있는 것들 만져보시는데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요. 트랜스폼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우리가 그나마 써볼 수 있는 건 이제 크라핑이라는 거고, 크라핑은 간단히 보여드리면 크랍 레프트 하면 화면이 왼쪽이 줄어들고요. 라이트 줄어들고 탑, 바텀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정도만 쓰셔도 충분히 우리가 많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짧게 만들어 보려고 좀 애를 쓰고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보실까봐. 근데 하다 보니까 점점 좀 길어지네요. 어쨌든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 이펙트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시는 게 그 다음에 자막을 넣는 일이죠. 자막.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글씨 새기는 건 영어로는 이제 자막을 보통 타이틀이라고 부르죠. 타이틀 우리가 뭐 제목 이런 건데 이 자막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타이틀을 누르시면 수많은 타이틀이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다빈치 리졸브를 만든 아저씨들이 잘 쓰라고 미리 세팅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마우스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움직이는 타이틀도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움직이죠. 그냥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제일 기본적인 텍스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지금 이게 베이직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글씨를 새겨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시고 잡아 내려오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새로운 레이어, 그러니까 층이 다르죠. 2층을 쌓는 겁니다. 2층을 쌓고 베이직 타이틀이라는 글씨가 생겼고요. 이 상태로 영상을 만드시면 이 글씨가 그대로 영상 안에 박혀서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바꿔봐야 되겠죠. 그러면 얘를 내려오는 순간에 이제 바로 이쪽에 바꿀 수 있게 창이 떠줍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고 뭐라고 칠까요? 도시의 아침 이렇게 쳤어요. 자, 영어를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한글을 쓸 때는 제가 아침까지 썼는데 여기는 아직 침이 안 나왔죠. 이게 이제 한글 방식을 이 친구들이 아직 이해를 못해서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지막 글씨까지 보이려면 키보드를 아무거나 누릅니다. 아무거나 누르시면 그 다음에야 이렇게 마지막 글씨까지 보이게 된다. 보통은 저는 뭐 화살표 키, 다른 걸 누르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화살표 키를 아무거나 누르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자, 글씨는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잡아야죠. 폰트 패밀리라고 밑에 있고요. 누르시면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를 쓰면서 제가 이제 제일 뭐라고 할까요? 아쉬운 건 이 폰트가 이게 갖다 놔 봐야 이제 무슨 글씨인지가 보여요. 뭐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 글씨 자체가 그 폰트를 따서 써 있기 때문에 쉽게 고를 수 있는데 뭐 여기는 그게 안 됩니다. 뭐 하는 수 없죠. 뭐 이 정도로 해볼까요? 아무거나 선택하고 그러면 이제 폰트가 바뀌었고요. 폰트 페이스는 뭐 이건 다 아실 테니까 볼드하고 색깔 바꿀 수 있죠. 밑에 컬러 누르시고 그러면 왼쪽 구석에 이렇게 색깔을 고를 수 있는 창이 생깁니다. 뭐 뭘 할까요? 빨간색으로 하나 하면 이제 도시 아침 생겼고요. 이제 오케이 누르고 빠졌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뭐 트래킹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거죠.
라인 스페이싱은 글씨가 두 줄 있을 때, 그다음에 도시의 아침, 이거 뭐라고 쳐야 되나요? 뭐 일어날 시간 이렇게 쳐볼까요? 다시 여전히 마지막 글씨 안 보이죠? 아무거나 키보드를 누르시면 마지막 시간이 됐고, 라인 스페이싱은 이거를 이제 간격을, 줄 간격을 맞추는 거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아래 한글 쓰면서 조절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자막을 넣습니다. 자, 자막을 넣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거는 뭐 위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시간이 없지만 요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를테면 이제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자막이 이렇게 툭 들어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걸 보시면 자막이 이렇게 툭 들어오지 않고 뭔가 조금은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다빈치 리졸브는 그게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펙트를 줘야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는 아예 그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하얀 그 뭐라고 할까, 육각형인가요? 보이시죠?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도 되면 어느 순간에 마우스가 바뀌는 거 보세요. 어느 순간에 마우스가 좌우 화살표로 바뀝니다. 이때 클릭하시고 쭉 끌고 가면 이쪽에 좀 빈자리가 보이죠? 끝에도 좌우 화살표 보인 다음에 끌고 가면 이렇게 빈자리가 생기면 이때 한번 보세요. 가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페이드 인, 그리고 이쪽에 가면 페이드 아웃. 물론 여기 와서 우리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천천히 이게 들어오게 되죠. 자, 요거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똑같은 글씨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일어날 시간은 좀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꾸고 싶은 글씨를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서 폰트를 바꾸면 볼까요? 지금 뭡니까? 내가 선택한 폰트만 바뀌죠. 그리고 사이즈 줄이고 색깔도 여기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또 다르게 조절이 가능하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막까지 넣었으니까 이제 뭘 해볼까요? 그렇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 이펙트랑 달리 클립과 클립이 바뀌는 그 순간을 조절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가다가 턱 바뀌죠? 이게 기본적인 영상이 달라지는 방법이죠. 커팅, 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꾸 영상을 이렇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꾸미다 보면 마치 요리할 때 조미료 잔뜩 친 것처럼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이상한 요리가 되거든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도 난 굳이 영상과 영상이 넘어갈 때 뭔가 좀 그럴듯한 걸 하나 놓고 싶다라고 할 때는 트랜지션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트랜지션은 다시 이펙트에 와서 보시면 맨 위에 비디오 트랜지션이라고 있죠. 누르시면 여러 가지 트랜지션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슬슬 갖다 대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무엇이든 굉장히 촌스럽다. 가장 흔히 많이 쓰는 건 여기 이제 크로스 디졸브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많이 보셨죠? 이렇게. 그러면 내가 이 크로스 디졸브를 이 영상과 이 영상이 바뀔 때 집어넣고 싶다. 방법 마찬가지입니다. 잡고요. 영상 가운데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로스 디졸브가 이렇게 먹는 거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집어넣은 트랜지션입니다. 트랜지션을 선택하면 역시 이쪽에 그 트랜지션을 조절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 뭐 대표적으로는 길이를 조절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늘리면 밑에 보시면 트랜지션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늘리고 한번 볼게요. 아주 천천히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다시 선택하고 시간을 줄이면 짧게 줄여볼게요. 그러면 트랜지션이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 조절하시면 되고요. 집어넣을 때 하나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핸들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핸들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해요. 이 영상과 이 영상 사이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양쪽이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얘를 최대한 느립니다. 얘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에 가서 트림 에디트 모드로 변환을 시키고 가서 마우스가 이 모양으로 됐을 때 잡아 늘리면 쭉 늘어나죠. 자, 더 늘릴게요. 쭉 끝까지 누립니다. 끝까지.
끝까지 느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끝까지 느릴게요. 자, 아이고, 이게 많이 잘랐네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안 일어나죠? 이제 여기가 끝이에요. 그랬더니 색깔이 뭘로 바뀝니까?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영상의 이 클립의 마지막이 여기라는 뜻이죠. 이 뒤로는 여백이 없다. 그 여백을 우리가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늘려볼게요. 얘도 앞으로 쭉 늘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클릭해 보면 양쪽이 빨갛죠. 그러니까 이 클립의 앞부분도 여유가 없고 이 클립의 뒷부분도 여유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크로스 디졸브를 끌고 내려와 볼게요. 그러면 다시 셀렉션 툴로 전환을 하고 크로스 디졸브를 끌고 내려오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여기다 한번 놓을까요? 여기다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이번에는 이쪽에만 들어가요. 이쪽에만. 여기 한번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초록색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클립은 여유가 있는데 이 클립은 앞부분에 여유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트랜지션이 이쪽으로만 먹는다. 헷갈리시는 분은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길게 설명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트랜지션을 먹이려면 어떻게 한다? 다시 이거 선택하고 쭉 가져가 줄이고 얘도 쭉 가져가 줄이면 이제 한번 해볼까요? 가서 집어넣으면 먹습니다. 핸들이라는 개념 이해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순서와 길이 정했고요. 이펙트 놓고 자막 놓고 트랜지션까지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음악을 넣어볼 차례죠. 이제 음악은 뭐 저작권 문제가 워낙 예민해서 제가 따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적당한 음악을 하나 불러오시면 되는데 처음에 불러오는 방법을 파일 가서 임포트해서 불러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미디어의 단축키가 지금 저는 맥 컴퓨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코맨드 I로 되어 있죠. 윈도우 쓰시는 분은 컨트롤 I 누르시면 됩니다. 매번 가서 하시지 마시고 컨트롤 I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너 뭘 불러올 거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저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음악을 하나 그냥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 음악이 왔어요. 여기 이제 음악이죠. 잘 보시면 이 영상들은 영상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음악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는 것처럼 음악도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렇게 플레이를 해줍니다. 자, 일단 한번 음악을 깔아 볼게요. 음악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비디오 아니고 여기는 오디오 아니죠. 물론 이렇게 잡아 내리는 거 말고도 방법이 다른 게 많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보여드린 거고요. 음악이 굉장히 길죠. 일단 음악 길이를 줄여야 하는데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지금 제가 이제 화면을 녹화 중이어서 마우스 모양 바뀌는 게 좀 불안정한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마우스 끝으로 간 다음에 얘를 끌어내시면 이렇게 길이를 끝까지 올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소리를 일단 길이를 맞춰서 집어넣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악을 우리가 깔았습니다. 자, 음악을 깔았는데 음악 소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몇 가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오디오 트랙을 선택하니까 이쪽에 인스펙터 창에 저절로 오디오가 선택이 되죠. 비디오를 선택하면 저절로 비디오로 가고 오디오를 선택하면 저절로 오디오로 갑니다. 뭐 별거 없고요. 볼륨 조절할 수 있고요. 볼륨을 여기서 낮추면 지금 굉장히 많이 낮췄죠.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미세하게 소리가 들리는데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자, 조금 올립니다. 좀 크게 올릴게요. 조금 커집니다. 조심하세요. 자, 갑니다. 소리가 커졌죠? 그런데 제가 소리를 조절할 때마다 이 밑에 있는 이 일종의 그래프가 크기가 달라집니다. 이걸 이제 웨이브 폼이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하셔도 되는데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적당히 이 정도로 놓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뭐 이 정도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할 대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플레이를 할 때요. 자, 여기 바가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이게 이제 소리의 크기를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맨 아랫도리는 초록색, 중간에 노란색, 위에 빨간색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자, 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이 바를 우리는 이제 믹서라고 부르는데요. 제일 제가 보면 약간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귀로 듣고, 여러분 편집하시면서 귀로 듣고 그 소리의 크기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소리가 적당한지 안 한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스피커나 혹은 이어폰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올렸더니 빨간색이 많이 올라가면서 요 위에를 벽을 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빨간색이 켜져요. 이 경우를 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리가 찌그러져서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가 됩니다. 어쨌든 빨간색이 여기 벽을 치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조금 낮추면 다시, 지금 빨간색이 꽤 올라가기는 하지만 벽을 치지는 않았죠. 근데 이것도 조금 큰 편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사실 소리라는 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점을 잡고 우리가 맞출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걸 정밀하게 따지는 건 좀 무리고요. 어쨌든 소리가 이 벽을 때리지는 않게 해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똥 하고 들어오죠. 그리고 끝에가 또 이게 뚝 끊기잖아요. 아까 우리 자막 넣을 때 부드럽게 들어오고 부드럽게 나가게 하는 것처럼 소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똑같은 게 보이죠? 요렇게 약간 육각형처럼 보이는 거, 얘를 잡고 끌면 여기도 이렇게 약간 어두운 부분이 생기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끌면 어두운 부분이 생깁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부드럽게 소리가 줄어든다. 물론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제 오디오까지 했으면 이제 다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상을 뽑아내는 일만 남았는데, 딜리버라는 곳은 최종적으로 영상을 편집이 끝난 다음에 뽑아내는 곳입니다. 자, 이제 눌렀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정하고 그리고 영상을 뽑아내는데, 제가 잠깐 이제 해볼게요. 자, 파일 네임 지금 언타이틀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름을 적당히 한번 바꿔볼게요. 테스트라고 한번 해볼까요? 영어로 그냥 테스트 하시고, 로케이션은 여기 중요합니다. 기껏 다 뽑아놓고 그 뽑아놓은 파일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서 헤매는 일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기본값이 좀 이상한 데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인 영상을 뽑아내고 그걸 어디다 저장할지를 여기서 정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냥 원래 여기 있는 대로 그냥 저장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것도 또한 이제 어려우니까 다른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건 이제 건들지 마시고요. 건들지 마시고 여기 Add to Render Queue라는 거를 누르시면 이쪽에 렌더 큐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좀 독특하게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트를 하면 바로 그냥 익스포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한 번에 바로 익스포트를 할 수도 있지만, 익스포트 할 것들을 쭉 쌓아놓게 되는데 하나만 더 그냥 이름만 바꿔서 테스트 다시 완 하고,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냐고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물론 이제 편집을 해서 편집한 것들을 이제 또 여기다가 불러오는 거죠. 그리고 Add to Render Queue라고 누르면 이렇게 또 생깁니다. 이래 놓고 물론 하나만 하셔도 되고요.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얘를 선택했기 때문에 렌더 1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한 개 렌더를 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Shift 잡고 두 개를 누르면 렌더 all 뜨는 거죠. 렌더라는 게 일종의 프리미어에서 익스포트, 어쨌든 최종적으로 또 다른 영상을, 완성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렌더라고 부른다. 그래서 렌더 5를 누르면 이렇게 쭉 파일을 뽑아줍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개를 뽑았는데 금방 끝나죠. 물론 영상이 굉장히 짧으니까 금방 끝나기도 하겠습니다만, 다빈치 리졸브는 굉장히 이 설계가 잘 된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보니까 적어도 프리미어 프로보다는 훨씬 더 빨리 얘를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집이 끝난 거죠. 편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돌아가서 제가 뽑아냈던 영상을 보시면 여기 테스트 1 이렇게 있죠.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 영상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이번 영상에서 원래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것의 전부고요. 뭐 이것만 보면 정신도 없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대강의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영상을 만드는 지름길인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